자, 거의 없다가 개봉작을 보고 와서 바로 털어보는, 바로 리뷰해보는 프로그램. 오늘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변성현 감독의 신작입니다. 굿뉴스를 다뤄보겠습니다. 진실도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거짓말도 진실을 얘기해. 자, 먼저 감독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변성현 감독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감독이기도 하고 2012년에 나의 PS 파트너라는 영화로 장편 영화를 데뷔작을 찍었습니다. 여기 아마 지성 씨하고 김하중 씨 두 분이서 주연인 영화였었는데 말 그대로 상당히 유쾌하고 만화적인 영화였어요. 저는 뭐 이 영화를 크게 뭐 인상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아주 준수한데 말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 외에는 딱히 생각나는 건 없어요. 네, 제가 변성현 감독한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영화 때문이거든요. 불안당이요. 변성현 감독의 포텐이 제대로 터진 작품이죠. 다만 이때 왜 이 영화가 흥행이 되지 않았느냐 하면 일단 이때 뭐 설경구 씨는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사생활 관련해가지고 설경구 리스크라는 게 있었고 액션 느와르라는 장르 자체에 대한 엄청난 피로감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망했죠. 그런데 이게 망한 줄 알고 봤는데 이 걸작선 만들려고 봤는데 이게 재밌어서 제가 그럼 이 영화는 걸작선으로 다룰 영화가 아니네, 괜찮은 작품이네 하고 다뤘다가 영상을 만들었던 작품이기도 하죠. 그리고 굉장히 컬트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설경구 배우는 이것 때문에 거의 이제 배우로서의 어떤 굉장히 성공적인 수명 연장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설경구 배우가 항상 왜 나는 고졸 역할밖에 안 들어오냐라고 한탄을 한 적도 있을 정도로 맨날 못 배우고 약간 무식한 사람의 역할을 주로 하던, 그러다가 막 소리 빽빽 지르던 설경구에서 섹시한 설경구로 변신을 시켜준 영화이기도 하죠. 국내 이제 메이저 영화 시장에서는 거의 다룬 적이 없었던 남자들끼리의 로맨스를 다루고 있다는 점. 이게 뭐 이제 브로맨스라고들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브로맨스는 이제 형제 같은 우애를 말하는 거고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건 엄연하게 로맨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험악하기 짝이 없는 조폭 세상에서 엮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장미까지 칠해져가지고 굉장히 어떤 21세기 퀴어 버전의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 운명적인 사랑에 빠진 비극적인 연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잘 풀어냈는데, 감독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죠. 빠른 컷 편집, 그리고 굉장히 만화적인 연출, 한 컷에 수많은 정보를 우겨 넣는 장면, 그리고 그 장면의 끝에 결정적인 대사가 하면서 쳐지면서 급격하게 장면 전환이 된다든지 만화적인 테크닉이 잘 들어간 장면이었습니다. 불안당이라는 영화가 스토리를 이렇게 시간대별로 쫙 풀어놓으면 굉장히 긴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감독이 자기 장기를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요만큼 압축시켜가지고 우겨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JTBC 방구석 일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영화 요약 영상을 만들 때 가장 저를 애먹인 영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약이 어려워요. 보통 압축이 많이 돼 있는 영화들이 요약이 어렵거든요. 가장 좋아하는 한국 영화 탑10을 뽑으면 그 안에는 꼭 들어갈 영화이기도 합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아주 굉장히 절절한 로맨스 영화입니다. 다만 조폭 액션 느와르가 아니에요. 절절한 로맨스 영화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작품이 이제 킹메이커인데 2022년에 나온 작품이죠. 무려 5년의 공백을 깨고 킹메이커를 만들었는데 이게 흥행이 잘 안 됐어요. 저는 이 킹메이커가 상당히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본인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만화적인 감각을 좀 쫙 빼고 아무래도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헌사를 바치는 영화이기도 했으니까 만화적인 색채를 빼고 굉장히 정극으로 갔죠.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감탄이 나왔던 건 이 변성현 감독이 단 한 장면도 미장센을 그냥 허투루 짜는 감독이 아니구나 라는 점을 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화면 속에 정보들을 우겨 넣을 것인가, 화면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로 높일 것인가, 옆으로 높일 것인가, 조명을 어떻게 써서 빛과 어둠은 어떻게 쓸 것인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쓸 것인가. 그렇다면 주인공의 별명이기도 한 그림자는 보이지 않던 시커먼 암흑 속에서 등장하는 장면이라든지, 똑같은 장면에서 설경구는 빛 쪽에 서 있고 이선규는 어둠 쪽에 서 있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장면 한 장면이 정말 하나도 허투루 짜지 않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반가웠었어요. 내 영화의 모든 장면을 내가 원하는 장면들로 만들어서 채워넣을 수 있는 감독, 한국 영화에서는 꽤 귀합니다.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영화는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예술이고 그걸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대중예술입니다. 한 장면으로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는가, 혹은 편집으로 얼마나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가, 이게 연출력이라고 정의한다면 변성현 감독은 연출력이 굉장히 뛰어난 감독 중에 한 명이겠죠. 물론 연출력에는 그 외의 것들도 있습니다. 킹메이커는 꽤 육중한 주제의식도 담고 있었는데 과연 정당한 승리와 지름길로 가는 승리 중에 어떤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것이냐 라는 점이었죠. 주인공인 서창대, 원래는 엄창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은범, 김대중 대통령이죠. 서창대와 김은범의 대립으로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죠. 이기지 못하거나
혹은 시기를 놓쳐버린 승리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인가? 온갖 비겁하고 치사한 수를 동원해서라도 적재적소에 승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가치인가? 아니면 정당하지 못한 승리는 아예 배격해버리는 것이 맞는가? 관객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영화입니다. 당신이 김은범이라면 혹은 당신이 서창대라면 이런 질문을 감독이 관객들한테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영화인 것이죠. 답은 어떻게 나왔냐고요? 실제 역사, 그러니까 김은범, 김대중 대통령은요, 오랜 기다림 끝에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선으로서 승리하게 되고요. 서창대는 그 반대편에게 승리를 물어다 주지만 실패하고 평생 고개를 못 들고 살았습니다. 감독이 아니라 역사가 답을 내려준 거죠. 재밌는 건 킹메이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어느 쪽에 붙는가에 따라서 악인도 될 수 있고 선인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하는 일은 바뀌지 않죠. 굉장히 매력적인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게 된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굉장히 잘 만든 영화고 사실 굉장히 시의적절한 주제의식을 던지는 영화였었는데 본격적인 정치 영화라는 점이 아마 관객들에게 좀 진입장벽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 다음 작품이 이제 길복순이죠. 킬복순이라고도 불리는 길복순. 2023년 작품이었는데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저는 변성현 감독이 여기서는 좀 더 만화적인 이야기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연을 데려다가 이제 얼굴에 피를 묻히고 킬러 역할을 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리고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만, 거기다가 이제 섹시한 설경구를 얹어서 그랬다라면 성공인데, 근데 관객들이 보고 싶었던 거랑 본인이 보여주고 싶었던 게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변성현 감독이 액션 연출에 그렇게 독창적이지는 않구나라는 약점이 드러난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들을 가져다가 재활용을 많이 했는데 재활용하는 게 너무 눈에 보였어요. 오마주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는데요. 어떤 감독만의 독특하거나 독창적인 액션 장면이 더 많았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뭐 그냥 저의 아쉬움일 뿐이고, 진짜 약점은 저는 도대체 이 감독님이 이 길복순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라는 걸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뭐 이성애자 버전의 불안당을 만들고 싶었다거나면은 그거는 조금 매력이 덜했어요. 여러 개의 이야기를 풀어서 이어붙이는 부분도 좀 많이 부족했고요. 결정적으로 전도연도 설경구도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뭐 킬러 소사이어티 이 세계관 부분도 그렇고 이거 그냥 존윅의 약간 마이너 카피 버전인데 이것도 이렇게 말로 줄줄줄 설명하면 매력이 없거든요. 근데 설경구가 나와가지고 뭐 저의 가장 큰 원칙은 여자와 아이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거 말로 얘기하면 안 되죠. 상황으로 보여줘야지. 잘 아실 만한 분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후속작이자 스피노프인 작품 있죠. 얼마 전에 공개된 사막이라는 작품, 윤시안 씨가 주연한 작품인데 여기 각본에도 변성현 감독이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세계관을 새로 창조해내거나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쪽, 그러니까 아예 없던 것, 제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는 이 감독님께서 그닥 출중하시진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와중에 변성현 감독이 이렇게 만화적인 연출력을 가지고 그냥 본격적으로 블랙 코미디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치 네가 그런 생각할 줄 알았다 이 자식아, 이번에 정말 본격적인 블랙 코미디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굿뉴스입니다. 이 작품의 모티브는 1970년에 있었던 요도호 납치 사건. 요도호라. 네, 이름이 상당히 난해하네요. 요도호. 어디 속에 들어있는 건가요? 요도호 납치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인데요. 소재를 일단 잘 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결론적으로 겉에서 보기에는 굿뉴스예요. 이게 뭐 사람도 죽는 사람도 없이 끝났고 죽거나 크게 다치는 사람 없이 잘 끝났고요. 북한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포로들 또 성공적으로 생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여객기가 북한으로 날아갈 뻔한 걸 우리가 중간에서 2차 하이제킹을 해가지고 김포공항에 내려앉힌 사건이거든요. 여기서 협상을 해서 당시 아마 일본의 교통부 차관인가가 대신 인질이 되고 일반인 승객들은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됐고, 결과적으로 우리 국익에도 좀 도움이 됐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 사건을 해결한 덕에 우리가 일본과의 어떤 무역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굿뉴스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정말 웃기고 슬픈 지점이 많았습니다. 당시 이제 일본의 적군파들은 상당히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었어요. 1970년이면 이제 적군파 학생운동의 거의 끝물, 완전 끝물인데요. 그러니까 점점 세력은 줄어들고 뭐 테러 사건이라든지 이 적군파 학생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시선을 보낼 만한 일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절박한 심정에 이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무려 하이제킹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 여객기를 통째로 들고 북한으로 가겠다. 우린 사회주의 혁명을 북한에 가서 완성해버리겠다. 이러면서 미친 짓을 한 사건인데, 여기에 남한이 끼어들어서 이걸 중간에서 해결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음으로 양으로 우리에게 살해를 했지만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 야, 이거는 우리나라가 당시 했던 짓이 북한이랑 별로 다르지 않네. 아니 뭐 이념대로 뭐 사회주의 민주주의 막 이렇게 이념대로 막 첨예하게 하고 있는데 어째 두 나라가 하는 짓이 별로 안 다르네. 간판만 바꾸니까 바로 북한이네 그냥 여기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웃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변성현 감독이 아마도 꼬꼬무를 굉장히 재밌게 보셨나 봐요. 저도 꼬꼬무에서 이 사건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때문에 굉장히 소재를 잘 잡았습니다. 블랙 코미디로 만들기 좋은 소재고, 또 이런 류의 영화 중에 굉장히 웃긴 영화가 있죠.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라고. 좋은 레퍼런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블랙 코미디를 완성시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감독하고 친하지도 않고요. 뭐 본인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에마라는 작품을 다룰 때 역사극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실제 역사하고 완전히 똑같이 만들 필요는 전혀 없다. 하지만 리얼리스틱한 부분은 꼭 필요하고 창작은 적당한 분량이 적절하게 들어가도록 조정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아니면 그냥 타란티노처럼 다 밀어버리고 그냥 다 쏴죽여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영화를 찍어도 욕을 안 먹는 사람은 타란티노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타란티노가 제가 앞에서 좀 과격하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무식하게 영화를 찍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내가 타란티노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있을 법한 일을 창작해야 됩니다. 절대 그 당시에 없을 법한 일을 창작해봐서 우겨 넣으면 이 영화는 그때부터 역사극으로의 그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게 돼요. 그런 부분에서 변성현 감독이 이번 굿뉴스에 끼워 넣은 창작들은 굉장히 재치 있고 굉장히 적당한 양이 굉장히 적절하게 굉장히 세밀하게 조정되어서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제나 말하지만 이 적당히 적절하게 세밀하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여자친구한테 너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어봤는데 나 뭐 적당한 거 먹을래? 이럴 때 정말 아무거나 사줘도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변성현 감독이 이번 작품에서는 그걸 해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블랙 코미디가 완성이 됐습니다. 양념치는 솜씨가 아주 좋아요. 원래 이야기의 큰 흐름을 전혀 망치지 않으면서 실제 사건 밖으로 뛰쳐나가버리지도 않죠. 만약에 여기서 뭐 대규모 총격전이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국군과 적군파 사이에 막 몸싸움이 벌어진다거나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창작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좀 압축시켜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면 굳이 영화로 찍을 필요가 없죠. 꼼꼼으로 보면 되니까. 이 부분에서 좀 더 비틀어서 어떻게 블랙 코미디적인 면, 비틀린 웃음을 생산해낼 것인가 하는 지점에서는 적절하게 가상의 인물들이 끼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상의 인물들이 끼어들어와서 이야기를 감독이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냅니다. 그 가상의 인물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설경구가 연기한 아무개라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이 이야기 전체의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되죠. 야, 이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이 인물을 싹 끼워 넣게 되면 이 이야기를 말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탁월한 부분이었어요. 조커 같은 인물이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냥 천하무적 능력자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한계와 약점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매력적인 점은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현실감이 넘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창대 캐릭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내는 인물인데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칼도 되고 방패도 되는 인물이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 아무개라는 인물은 칼과 방패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냅니다. 설경구 씨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볼따구에 점 하나 그리고 나와가지고 발성부터 걸음걸이까지 완전히 싹 바꿨습니다. 길복순에 나왔던 그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을 정도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한국 영화계에서 설경구만큼이나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도 정말 흔치 않아요. 다만 이제 약점이라고 한다면은 관객 동원력이 좀 약하다는 부분인데 뭐 배우가 연기 잘하면 됐죠 뭐. 저는 이 영화가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정도는 돼야 이제 킬링타임용 영화라고 불러줄 만한 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킬링타임용으로 봐도 되고 막 각 잡고 볼 필요가 없는 영화예요. 그냥 심심할 때 툭 틀어놓고 와 재밌다 웃기다 이러면서 끝까지 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뭐 스토리 전반에 스포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냥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서 영화를 보셔도 큰 상관이 없어요.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가 힘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개왕권을 쓰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시대는 과거 1970년대 독재 시대입니다. 얼마나 촌스럽고 정말 정돈되지 않은 세상, 그리고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북한하고 GDP, GDP 막 이런 게 막 비슷할 때예요. 뭔가 하나 좀 국제적인 사건이 벌어지거나 하면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순식간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이러던 세상이라는 거죠. 첨예한 이념 대립이었지만 사실은 지도자 간의 자존심 싸움이 훨씬 더 중요했던 세상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식한 세상이었죠. 그런데 분명히 그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통쾌하게 비웃고 있는데 이게 보다 보니 잠깐만 지금 우리랑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게 바로 과거를 다루고 있는 블랙 코미디가 정말 개왕권 50배짜리를 써가지고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 영화에 그런 순간이 무려 2번이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이거 변성현 감독 최고작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요. 이제 여기서 유승범 씨가
뭐 당시에 이제 김계원 고위직 인사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유승범이 양아치 연기가 장렬을 하는데 희한하게 유승범이 양아치 연기를 하면서 어떤 고위 공직자의 연기를 하면 기가 막히게 어울린단 말이에요. 물론 생양아치 역할도 어울리는데 그 양아치 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고위 공직자 역할을 하면 또 기가 막히게 어울려요. 고위 공직자들 중에 양아치가 많아서 그런 걸까요? 뭐 근본적인 뭐 질문이 좀 듭니다만 어쨌든 소위 이제 중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끊임없이 대통령과의 컨택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 대통령 그 낙지가 쉽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리고 원래 이제 독재 국가라는 건 아랫사람들이 먼저 일을 다 하고 일이 잘 되면 치아를 받고 일이 잘못되면 모가지가 날아가고 이런 순이지 최고 권력자가 일일이 끼어들어서 명령을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 끊임없이 유승범이 누군가에게서 계속 연락을 받습니다. 아, 예, 카카 뭐 이렇게 하라고요? 아, 카카가 연락이 안 된다고요? 아, 어떻게 하면 우리 카카가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카카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드릴 수 있을까? 막 지들끼리 막 팍 터지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그럼 카카가 등장을 하게 될까요? 카카가 등장을 안 하고 영부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영부인이 카카가 해야 될 말을 그냥 지가 다 해요. 누가 생각나죠,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삼성 예전 회장이랑 이름 똑같은 여자. 그 사람이 딱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 영화가 다루고 있던 시대와 얼마 전까지 우리가 살았던 시대가 딱 겹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무려 전도연이 등장을 해서 이 연기를 하는데 정말 빵빵 터집니다. 이게 진짜 아프게 터진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웃으면서도 으아 웃으면서도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가 저지랄이 났었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 블랙 코미디는 1970년과 지금을 이어다 붙이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화로서의 블랙 코미디로서의 가치가 쭉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결국 이런 거죠. 결국 최고 권력자는 마치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술이나 처먹고 있었는데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공산주의자들에게서 결백한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이라는 명목은 내세웠지만 결국 이 윗대가리들에게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 이게 누구의 공이 되는가 혹은 작전이 실패했을 경우에 이게 누구의 책임이 되는가 누구의 책임이 될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죠? 꼬리 자르기가 들어갑니다. 실제 홍경 배우가 연기했던 서고명 중위의 모티브 그러니까 실제 인물이죠. 최희석 관제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에 존재하던 관제사들 중에서 이분이 탑5 안에 들어가는 정말 초초초초 엘리트였는데 3개국어를 동시에 막 때리는 분이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이 날아가는 비행기와 이제 무선 통신을 해가지고 여기가 평양이에요. 여기 내리시면 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곳이 평양공항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이 비행기가 여기가 평양인 줄 알고 착륙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 작전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적이 없거든요. 작전은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 국익이 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책임이 이 사람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아니죠. 대놓고 이분의 존재를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못 버티고 최희석 관제사는 1년 만에 거의 불명예에 가깝게 전역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년 동안 술독에 빠져가지고 거의 폐인처럼 지냈다고 하죠. 이런 게 아프지만 웃긴 거예요. 아니 이런 걸 그냥 인도적인 차원에서 대놓고 할 수가 없는 상황. 당시만 해도 이제 소련이 있었고 미국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게 실제적인 이득은 취해야 되지만 명목을 내세울 수는 없던 그러면서도 직군형으로 뭔가를 했어야 했던 그런 시대의 얘기가 우리 시대의 얘기가 될 때 블랙 코미디는 굉장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에 드리는 저의 평점이 한 0.5점 정도는 그냥 수직 상승하게 되는 거죠. 한 1점 정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순간이 있습니다. 이건 심지어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김건희가 설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히고 있는 거예요. 극중의 아무개가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그 가짜뉴스로 국민들의 여론을 반전시키는 장면인데요. 이게 이렇게 한순간에 쉽게 막 바뀌어? 사람들의 마음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개의 작전은 직방으로 먹힙니다. 그러면서 아무개가 화면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뉴스 만드는 거 간단해. 일어난 사실, 약간의 창의력, 믿으려는 의지.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뉴스가 되는 거야. 원래 목적했던 말을 이루잖아? 그럼 굿뉴스가 되는 거야. 그게 굿뉴스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도처에 널려있는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수많은 사람들 유튜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해볼 생각보다는 그걸 믿고 싶은 마음에 먼저 덜컥 믿어버리고 행동하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서 조금 미안하지만 사실은 미안하지 않습니다. 그런 덜 떨어진 행동가들의 행동 원리는 여전히 먹히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수많은 유튜브, SNS 그리고 수많은 소셜미디어의 세상이 되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혹시나 뭐 에이 웃기고 있네 또 영포 티어 소리 한다 요즘에 그런 거 안 먹혀 뭐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극장에 걸려있는 건국전쟁2 같은 영화들을 열혈 관람하시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건국전쟁2를 열혈 관람하시는 분들 중에 야당 당대표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믿는 거죠. 씁쓸합니다. 예, 저는 21세기가 되면서 사람들이 좀 더 똑똑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건 똑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은 거의 그대로고요. 멍청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아마 그런 씁쓸한 마음까지 겹쳐져서 이 굿뉴스는 저에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러면서도
과거와 현재 같은 점 그리고 다른 점을 통찰하게 하는 아주 잘 만든 블랙 코미디로 느껴졌습니다. 물론 부분 변성현 감독의 만화적인 연출이 오히려 좀 과하다 싶은 부분도 있었고요. 비행기가 공항에 내린 이후로는 이야기가 조금 늘어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감독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이야기가 좀 루즈한데 이러고 꺼버리지 마시고 그 부분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더욱더 재미있는 관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굿뉴스에 드리는 저의 평점은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Creativity. Thing I don't know about, but I do. You're a fat fucking piece of shit. You know that, Ed? We do this shit for a living. Go.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 Jew dog.